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어요. 5살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자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던 것 같아요. 엄마가 흐느끼는 소리, 아빠가 소리치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무서워서 방 밖으로 나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냥 모른 척 눈을 감고 있었는데 조금 뒤 누군가가 저를 안아들었어요. 그게 아빠와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안겨서 나가는데 아빠가 절규했어요.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날 아빠의 절규가 사는 내내 귓가를 맴돌았어요. 아빠를 참 사랑했지만 그 절규 때문에 절대 연락할 수 없었죠. 그렇게 엄마에게 안겨 집을 나온 뒤 한동안은 친척집을 전전했어요. 이모네도 갔다가 외가에도 갔다가 결국 엄마와 단칸방에서 살게 됐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엄마와 내가 쫓겨난 이유를 몰랐어요. 다만 쫓겨난 건 분명했기에 굳이 묻지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였는데 선생님이 엄마한테 연락이 왔다고 바로 집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갔는데 웬 장례식장이었어요. 엄마, 누구 장례식이야? 제가 아무리 물어도 엄마가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곧 알게 되었죠. 웬 할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얘니? 네, 그렇구나. 그 할머니는 저를 빤히 볼 뿐 머리를 쓰다듬거나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어요. 엄마는 일을 돕기 시작했고 저는 식장 한쪽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더라고요. 제가 혼외자인 거지? 응, 저기서 일 돕고 있는 여자랑 나오네. 둘이 첫사랑이었다나 봐. 동창회에서 만났다가 사고를 쳤는데 저 여자도 막 결혼한 새댁이었다고 들었는데 여긴 어떻게 왔대? 그 이야기가 우리 엄마와 그날 장례식의 주인공이었던 낯선 아저씨의 이야기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그제야 다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아빠가 나랑 엄마를 내쫓은 이유도 그날 아빠의 절규도 엄마와 나와 산 뒤 아빠를 보고 싶은 날이 정말 많았어요. 엄마랑 둘이 사는 건 전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이모네 얹혀 살거나 외가에 살 때는 다른 식구들이라도 있었지. 둘이 단칸방에서 살게 되자 엄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구박했어요. 야, 넌 엄마가 힘들게 돈 벌었는데 방 좀 치워놓으면 안 되니? 어지른 건 엄마잖아. 뭐야? 그럼 너 먹고 살 돈은 네가 벌어. 엄마는 매 순간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마치 나에게 꼬투리를 잡지 못해 안달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죠. 야, 넌 나이가 몇 살인데 빨래를 이렇게 해도? 어차피 내가 내일 돌릴 거잖아. 그냥 둬. 너희 기집애 계속 말 대꾸 할래? 그러면서 손이 날아오는 건 기본이었고요. 어떤 날은 빗자루를 들고 쫓아와서 동네를 15바퀴나 돈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끈질기게 저를 쫓아왔어요. 그게 어찌나 공포스럽던지 나중에는 엄마 같지 않고 악마 같더라고요. 나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악마 같았달까요? 결국 저는 20살을 목전에 두고 집을 나왔어요. 일명 가출이었죠. 수능도 다 받고 고등학교도 졸업장만 받으면 될 즈음이라 사실상 성인이었어요. 성인이 돼서 나와야 엄마가 나를 다시는 못 잡아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집을 나올 때는 그냥 엄마 얼굴 며칠만 안 봐도 살 것 같다 싶었어요. 나와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맞더라고요. 식당 주인 아저씨도 제가 일을 잘한다며 정식으로 근무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식당 일을 전체적으로 다 배울 수 있었죠. 저는 바쁠 때는 주방도 갔다가 만석인 홀을 진두지휘하는 홀 매니저까지 했어요.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매년 월급도 올려주셨고 식당 한쪽에 있는 방도 쓰게 해주셔서
1년 정도는 식당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 방을 얻은 뒤로는 내 집이 생긴 것 같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 월세를 꼬박꼬박 내려면 몸이 부서져도 일을 해야 했죠. 그래도 좋았어요. 나를 미워하다 못해 증오하는 엄마와 같이 사는 것보단 몸고생은 해도 마음 편히 사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가 제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왔더라고요. 사장님의 배려로 엄마랑 제가 사는 집으로 갔어요. 네가 얻은 거야? 응. 엄마도 여기 와서 살까? 아니. 솔직히 대답해놓고도 손이 날아오지 않을까 겁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담담하게 되묻더라고요. 왜? 엄마 나 싫어하잖아. 아니, 증오하잖아. 나도 엄마 싫어. 같이 사는 건 더 싫고. 이건 내가 노력해서 마련한 집이니까 엄마는 엄마 집에서 살아. 그럼 이제 연락은 하고 지낼 거야? 연락처는 줄 수 있어. 근데 자꾸 찾아오지 마. 내가 널 미워하는 걸 알았구나. 어떻게 몰라.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난 늘 아빠한테 돌아가고 싶었어.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 내가 아빠 딸이 아니니까. 그래. 나도 그래서 네가 미웠어. 동창회 갔다가 딱 한 번 실수한 거였는데 어떻게 네가 그 사람 딸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 그게 내 잘못이야? 몰라. 그냥 네가 미웠어. 나도 네 아빠랑 살고 싶었어. 그러면서 그 아저씨 장례식에는 왜 데리고 간 건데? 그래도 딸인데 마지막 가는 길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치, 오지랖도 대단하다. 뭐? 왜? 또 나한테 주먹질하게? 해! 해봐! 이게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엄마도 나한테 못할 행동이 없었잖아. 2번 다시 나한테 손대봐. 그때는 경찰 부를 거야.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할 거야. 한바탕 소란이 있었지만 엄마는 의외로 얌전히 돌아갔어요. 그 후로 반년 뒤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이미 암 3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들은 저를 원망했어요. 어떻게 엄마가 널 어렵게 찾아갔는데 그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그래도 엄마는 널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마지막도 안 지키느냐. 온갖 원망을 다 듣고 있자니 나만 나쁜 인간이더라고요. 엄마가 나한테 한 건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엄마를 보낸 뒤로는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돈 벌어서 내 식당을 차리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나를 원망하고 나쁜 사람 만들었던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 하늘에서도 내가 사는 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엄마가 날 어떻게 생각했든 이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30대 초반에 내 식당을 갖게 됐어요. 식당 사장님 도움도 받고 많은 분의 축하도 받았어요. 그 중에는 제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자기 축하해. 나는 아직도 엄마 밑에서 정육 배우는데 자기는 벌써 사장이네? 내가 많이 팔아줄게. 내가 팔아준 건 다 자기 몫이니까 그걸로 어필해서 정육점 꼭 물려받아. 우리 둘이 같이 사업하면 딱인데. 그럴까? 우리 둘이 정육식당을 하는 건 어때? 오, 내 가게를 아예 정육식당으로 바꿔서? 응? 남자친구는 전에 일하던 식당의 오랜 거래처 아들이었는데 제가 심부름으로 직접 정육점에 왔다 갔다 하다가 눈이 맞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피곤해 보인다고 사골도 몰래 가져다 주고 어떤 날은 구워 먹으라며 삼겹살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생긴 거죠. 저는 남자친구와 동업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동업할 거면 그냥 결혼까지 해버릴까? 결혼? 나랑 결혼하고 싶어?
그럼 자기는 나 말고 누구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니, 너무 갑자기 결혼하자고 하니까. 동업하면 어차피 살림 합치는 거잖아. 이참에 그냥 집도 합치자 이거지. 사실 저는 식당을 운영하며 꽤 여유 있게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도 분양받은 상태여서 사실 결혼하면 남편은 몸만 들어오면 되는 상태였거든요. 남자친구의 제안도 나쁘지 않다 싶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하나 내년에 하나 결국 우리 둘이 하는 거니까. 남편과 동업을 시작하자 식당은 더 대박이 났어요. 정육식당으로 가격도 낮추고 신선한 고기를 제공했더니 손님들이 더 몰려오더라고요. 나중에는 본점을 두고 2호점도 됐어요. 2호점은 남편이 직접 운영했는데 거기도 대박이 나면서 우리 부부는 돈방석에 앉게 됐죠. 여보, 우리 둘이 같이 하길 진짜 잘했다. 그러니까 내 말 듣길 잘했지? 근데 자기 세금 계산하고 하는 거 힘들지 않아? 그냥 내가 다 해줄까? 자기가 해주면 좋지. 근데 이게 본점은 자기 앞으로 돼 있고 가맹점은 내 앞으로 돼 있으니까 좀 번거롭네. 거기는 당신이 사업자를 내놔서. 그럼 자기가 사업자 가져가. 그래도 괜찮겠어? 어차피 세금이고 뭐고 자기가 다 처리하잖아. 저는 보통 식당 현장 운영에 신경을 썼고 남편은 뒤에서 해야 할 잡무들을 모두 처리했어요. 원래 제가 혼자 하던 것들인데 남편이 하기 시작하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앞으로 본점까지 명의를 넘겨주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참 2호점 운영할 시간인데 남편이 여자 손님을 한 분 데리고 왔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은 누구셔? 아, 앞으로 2호점 운영할 사람. 2호점을 운영한다고? 아, 혹시 3호점 가맹 내려고? 아니, 2호점 운영할 사람이라니까? 2호점은 당신이 운영하잖아. 그랬지? 근데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랑 할 거야? 여보, 설마 가게 넘겼어? 나랑 상의도 없이? 아, 무슨 소리야? 가만히 보니 남편이 데리고 온 여자는 2호점 주방에서 일하던 여자였어요. 아니, 이 사람은 2호점 주방 아줌마잖아. 나 이 사람이랑 살려고. 뭐? 당신이랑 살 만큼 살았잖아. 이제 그만두고 나가. 당신, 지금 장난해? 왜? 가게 다 4명이잖아. 당신이 나가는 게 맞지? 잠깐. 그래서 이번에 새로 얻은 우리 집도 당신 명의로 하자고 한 거야? 당신도 동의했잖아. 내가 뒤치다꺼리 하는 게 편하다고. 여보, 그럼 우리 철민이는? 설마 애를 나한테 맡기겠다는 건 아니지? 당신이 엄마잖아. 내 자식이기만 해? 당신 아들은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키우는 게 낫지 않나? 당신 정말 왜 이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당신이 너무 독하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너무 독하게 구니까 여자 같지가 않잖아. 나 이제 이 사람이랑 살 거야. 가게 운영도 이 사람이랑 할 거고. 그러니까 그만 좀 하고 나가! 뭐? 나가서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 순간 5살 때 아빠의 절규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왔어요.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저는 결국 아들을 들쳐안고 집을 나왔어요. 마치 5살 때 엄마가 저를 안고 집에서 쫓겨난 것처럼요. 아들을 안고 집을 나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아들과 나와 겨우 새빵 하나를 얻었어요. 그 사이에도 남편은 시어머니와 합작해 툭하면 전화에 저를 닥달했어요. 아, 이혼도장 언제 찍을 거야?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했잖아. 아, 글쎄, 이혼해야 양육비 준다니까. 당신 돈도 없잖아. 그래서
당신이 말한 대로 겨우 5천만 원 받고 나가라고? 5천만 원만 받고 나가면 매달 양육비 준다니까? 내가 왜? 내가 시작했고 내 재산이 더 많잖아. 자꾸 이런 식으로 굴면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아, 아들. 네가 자꾸 말로 하니까 제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이랑 저랑 있는 곳까지 찾아와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당장 찍으라니까?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부모도 없는 거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누가 들으면 제가 대단한 죄라도 지어서 쫓겨난 줄 알겠어요. 어머니 아들이 바람 피운 거잖아요. 입 조심해. 누가 바람을 피웠다고 이래? 식당 손님 끊기는 거 보고 싶어서 이래? 내 가게예요. 내 아들이랑 통업해서 잘 된 거잖아. 시작은 내 가게에서 한 거잖아요. 내 집에서 신혼집도 했고요. 그럼 부모도 없이 내 아들이랑 결혼한 주제에 그 정도도 안 해오니? 시어머니는 난동을 피운 뒤 돌아가셨고 남편은 아들이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이혼 도장을 찍어주기 전까지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텼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모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아들 병원비라도 벌려고 정수기 매니저로 일하게 됐어요. 그리고 밤마다 내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죠. 철민이 불쌍해서 어떡하니? 아들이 툭 하면 아빠를 찾았거든요. 특히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면 더 그랬어요. 아빠는 언제 오느냐고. 그때마다 저는 어떤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업 회장님께서 정수기를 사신다기에 사무실에 방문했다가 책상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고 순간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회장님, 외부 일정으로 조금 늦으신다네요. 아, 네. 일단 어떤 상품이 있는지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회장님은 그대로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회장님 댁에 놓으려고 사시는 건가요? 예. 원래는 혼자 지내시다 보니 정수기를 안 쓰셨는데 이제는 매번 생수 사기 귀찮으시다고 정수기 관리까지 잘해주실 분을 찾는다고 해서 제가 추천했어요. 우리 집 정수기 관리도 정말 잘해주시잖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요, 뭘. 그런데 회장님이 혼자 사시나요? 네. 저 사진 속의 분들이 가족인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약주하시면 후회를 많이 하세요. 그때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다. 그러면서 아참,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될 텐데 제가 말했다는 건 비밀로 해주세요. 회장님 뵐 때마다 짠해서 저도 모르게. 참 좋은 비서분을 두셨네요. 제가요? 아닙니다. 늘 부족한데 회장님이 아량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회장실 문이 열리고 회장님이 들어오더라고요. 누구시지? 회장님, 집에 정수기 들여놓는다고 하셨잖아요. 맞다. 자네가 알아서 들여놔. 그러면서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를 본 순간 회장님이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너는? 안녕하세요. 정수기 매니저. 알아. 내가 널 왜 모르겠어? 회장님은 단숨에 다가와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비서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회장님, 요즘 이러시면 안 되는데. 내 딸이야. 네? 저 사진 속 내 딸이야. 회장님은 저를 끌어안은 채 엉엉 울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놀라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내가 늘 돌아가고 싶었던 5살 때 헤어진 내 아빠라는 것을요. 아빠. 너도 기억하는 거지? 응. 어떻게 이렇게 만나? 정수기 팔고 있었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아빠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는데 저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계속 어색해하니까 아빠가 머쓱한 듯 물으셨어요. 딸, 왜 그래? 아빠 만난 거 불편해? 엄마가 알까봐 그래? 엄마 돌아가셨어. 뭐? 나도 임종 못 지켰어. 집 나와서 살았거든. 집을 나와서 살았다고? 그때는 엄마가 너무 싫었거든. 내가 엄마랑 똑같은 처지가 되고 보니까 좀 미안해. 너무 미워했던 것 같아서. 아빠가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날 보는 게 편하지 않구나. 내가 쫓아내서. 아빠도 이해해. 처음엔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엔 알게 됐거든. 아빠가 미안해. 네가 무슨 죄라고. 다른 건 다 이해하는데 그냥 늘 아빠랑 살고 싶었어. 사실 나는 아빠랑 더 친했잖아. 맞아. 그랬어. 근데 아빠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그게 아빠가 난처해 하더라고요. 아빠, 너 다 컸어. 이제 아빠 이해해. 미안해. 그래도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나도 엄마가 그렇게 나갈 줄은 몰랐어. 너 나한테 사과하고 매달릴 줄 알았지. 어떻게 알게 된 건데?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혈액형이 엄마랑 나 사이에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더라고. 아,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 측에 우리 딸 혈액형이 잘못된 것 같다고 했더니 잘못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게 된 거지. 아빠도 많이 놀랐겠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너 자기만 기다렸다가 엄마한테 따져 물었더니 엄마도 당황하더라고.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났는데 그날 딱 한 번 실수했다고 하는데 진짜 가슴에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당장 나가라고 했더니 널 데리고 가버리더라고. 그 후로 한동안은 세상을 잃은 것처럼 살았어. 그러다 정신 차리고 너랑 엄마를 다시 찾으려고도 했는데 이미 이혼한 뒤라 찾는 게 어렵더라고. 그 후로 한동안은 사는 것도 힘들었고. 사는 게 힘들었어? 사업 막 시작했을 때였는데 너랑 엄마까지 떠나니까 사업장도 뜻대로 되질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랑 엄마부터 찾고 싶었는데 엄마가 네 호적까지 가져가서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 정말 우릴 찾았었어? 그럼 어떡하겠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랑 딸인데 두 사람이 없으면 내가 완성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 사진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야? 늘 그리워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그런 줄 몰랐어. 마지막에 아빠가 다시는 보지 말자고 절규하던 게 계속 생각났거든. 그랬구나. 미안해. 그래서 아빠를 찾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 아빠는 저를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아빠한테 오고 싶었어? 엄마가 나를 너무 미워했거든. 나 때문에 아빠랑 헤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그건 아니지.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구박을 많이 했어. 나중에는 엄마가 악마처럼 보일 정도로. 근데 그건 나도 좀 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엄마한테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갑갑하고 그랬어. 그 덕분에 젊은 나이에 독립해서 내 식당도 차리고 나름 잘 살았었어. 그런데 왜 지금은 정수기를 팔아? 그게 말하자면 너무 복잡해. 나도 5살 때 엄마랑 나처럼 쫓겨났어. 아유,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니, 아빠는 화날만 했잖아.
나는 아빠 같은 경우도 아닌데 쫓겨났어. 내가 다 읽은 것까지 빼앗긴 채로. 대체 어떤 놈이야? 거래하는 정육점 아들이었는데 홀어머니랑 사는 남자였어. 몇 년 사귀다가 내가 하던 갈비집을 정육식당으로 바꿔서 동업도 하고 결혼도 했었지. 그럼 다 네 걸로 시작한 거잖아? 응. 막상 결혼하려고 보니 나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 사람은 엄마 가게에서 일했던 거라 자기 게 하나도 없더라고. 아,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어? 그래도 사랑했으니까. 동업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 내 걸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거든. 기댈 데가 없어서 결혼을 서둘렀던 건 아니고? 그랬을 수도 있지. 사실 그때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결혼하자는 소리에 그냥 응했거든. 미안해. 아빠가 곁에 있어줘야 했는데 이제 엄마는 언제 돌아가신 거야? 내가 독립하고 오래 안 돼서 돈 모아서 방 얻어서 살고 있는데 찾아왔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살도 많이 빠지고 안색도 안 좋았는데 그런 건 못 보고 엄마가 찾아온 것만 질색했어. 그래서 나랑 같이 지내고 싶어 했구나 싶고 지금은 좀 미안하네. 아빠가 다 미안해. 다 아빠 때문에 시작된 거야. 아니지. 엄마가 잘못한 게 그 시작이었지. 그래도 너는 이해할 수 없었을 텐데 아빠가 잘못했어. 너라도 내가 데리고 살걸. 어떻게 남의 자식을 키워? 아, 네가 어떻게 남의 자식이야? 태어날 때부터 내 손으로 키운 내 자식이었는데 그때는 엄마한테 화가 나서 눈에 뵈는 게 없었어. 이렇게라도 만나니까 좋다. 정말? 아까는 네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걱정했어. 너무 놀라기도 했고 아빠가 나를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반겨주니까. 아니야. 아빠가 왜 너를 안 반기겠어? 나도 아빠한테 미안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딸인 게 미안했어. 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아빠께 잘 살았네. 이렇게 큰 기업 회장도 되고. 아빠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일밖에 없었으니까. 언제라도 너랑 네 엄마 찾으면 호강시켜주고 싶었어. 그래서 열심히 살았지. 정말? 그럼 아빠가 사는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 우리 딸 만날 날만 기다렸지. 이러다 영영 못 볼 것 같아서 이제는 수단을 가리지 말고 찾아야겠다 싶던 차였는데 이렇게 만났네.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아빠, 근데 정수기는... 아, 맞다, 정수기. 제일 비싼 걸로 줘. 일단 정수기부터 살까? 미안해. 내가 지금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이혼을 한 거야? 아니, 5천만 원 줄 테니까 이혼하자는데 어떻게 해? 뭐? 아, 무슨 그런 도둑놈 심보가 다 있어? 5천만 원만 받고 이혼해주면 양육비는 따로 주겠다는데 이미 다른 여자가 생겨서 어쩐지 안 줄 것 같아. 그건 말이 안 되지. 네 재산으로 사업이며 결혼생활까지 시작해놓고 그럴 수 없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들이 아파서 더 정신이 없네. 이제부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응? 설마 아빠한테 비싼 정수기 한 대만 팔 생각인 건 아니지? 정수기는 아빠를 마지막 고객으로 받고 끝내. 어? 이제부터 너랑 내 손자는 아빠가 돌볼 거야. 하지만 아빠, 나 아빠 딸 아니잖아. 친자가 아니면 아빠랑 딸이 아닌 거야? 물론 알아. 그때는 아빠도 젊어서 잘못된 판단을 했어. 너를 잃고 그렇게 힘들 줄 몰랐으니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아빠한테 그래. 나는 정수기한테 사준 것만으로도 좋아. 일단 아빠 집으로 가자. 우리 손자는 어디 있어? 어린이집 갔어. 데리러 가자. 아빠.
어허, 너 아빠 딸 아니야? 아니, 나는 맞지만 나 생부 장례식에도 다녀왔단 말이야. 그래? 엄마가 갑자기 끌고 가서. 근데 그 집 사람들 나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 귀찮아하는 눈치였어. 엄마가 속이 없는 거지. 내가 그 아저씨 친딸이라고. 그래도 마지막은 지키라고 하더라고. 그건 엄마가 잘했네. 그래도 친자로서 자식 도리는 다한 거잖아. 그런가? 난 그런 엄마도 이해가 안 됐어. 엄마는 너를 위해서 그랬을 거야. 어떻게 그게 나를 위한 거야? 나중에 알고 후회할까봐 그러지 않았을까? 생부가 세상 떠난 거 알았을 땐 너무 늦었을 테니까. 나한테 아빠는 아빠뿐이었어. 그 사람은 그냥 낯선 아저씨였는데? 그럼 그 후로도 그 집 식구들이랑 연락은 안 하고 산 거야? 전혀. 그건 안 됐네. 너를 지켜줄 가족들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는 속도 좋네. 그럼 내가 그 집 식구들이랑 가족처럼 지냈어도 안 섭섭했을 거야? 그럼 내가 먼저 보냈잖아. 다 내 선택의 결과지. 나는 그 아저씨 장례식장에 간 것도 아빠한테 미안했단 말이야. 잘했어. 너는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받아야 할 사과가 있다면 나중에 네 엄마한테 받을 테니까. 너는 그냥 아빠 따라가면 돼. 아빠는 막무가내로 저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러 가셨어요. 처음으로 외할아버지를 본 아들이 신기하더라고요. 나도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내가 네 할아버지야. 근데 왜 이제야 왔어요? 나 병원 가서 아팠어요. 그랬구나.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청 아팠어요. 엄청 아팠는데 아빠는 병원에 안 왔어요. 아파서 아빠도 보고 싶었구나. 네, 이제부터는 할아버지가 같이 있어줄게. 진짜요? 그럼 우리 지금 어디 가요? 할아버지네 집 이제 다 같이 살 거야. 우와, 우리 다 같이 살아요? 응? 아빠 집을 본 아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우와, 진짜 멋있는 집이다. 이제 우리 손자 집이기도 해. 여기가 이제 진짜 우리 집이에요? 그럼 이제 이 집에서 할아버지랑 병원도 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네. 갑자기 가게 된 거라 첫날은 아들 방이고 제 방이고 따로 없었는데 다음날 아들이랑 병원에 다녀왔더니 벌써 제 방과 아들 방이 다 꾸며져 있더라고요. 아빠, 이걸 언제 다 한 거야? 빨리 좀 해달라고 했어. 애도 병원 갔다 와서 푹 쉬어야 하니까. 아들 방도 정말 예뻤지만 제 방을 보고 빵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 이게 다 뭐야? 완전 공주님 방이네? 좀 너무했나? 아빠가 성공하고 나서 너한테 꼭 이런 방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 원래는 이사하면서 꾸며놓을까도 했는데 면목이 없어서. 내가 못 살아. 방이 너무 예쁜데? 조금 지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바꿔. 이건 그냥 아빠가 주는 입주 선물 같은 거야. 아빠, 정말 고마워. 이제라도 아빠 마음 알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 진지하게 만났으면 좋았을걸. 그래서 말인데 이제라도 아빠 호적으로 다시 들어오는 건 어때? 너만 괜찮다면 나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야 좋지만 내가 무슨 염치로. 좋다는 거지? 그럼 진행한다. 네 이혼 변호 맡길 법무법인에 다 의뢰해놔야겠다. 내 이혼 변호? 이혼해야지. 이대로 뭉개고 있을 순 없잖아. 아, 그렇긴 한데 아빠가 알아본 거야? 너는 애 병원 다니느라 정신 없잖아.
걱정하지 말고 아빠한테 맡겨. 조만간 변호사랑 만나자. 응. 아빠의 지휘하에 저는 아빠 집으로 이사도 하고 호적상으로 다시 아빠의 딸도 됐어요. 다시 아빠 딸이 되고 나니 세상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아빠는 저에게 현금이며 카드까지 만들어주셨고 제 마음껏 쓰게 해주셨어요. 제가 돈 쓸 때라곤 아들 병원밖에 없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야, 너 뭐야? 뭐야, 당신이야? 그래, 너 미쳤어? 어디다 소장을 보내? 소장? 너 아주 뻔뻔해졌다. 내 앞으로 이혼 소송해놓고 지금 시침이 떼는 거야? 아, 난 또 뭐라고. 당신이 이혼하자며? 그래서 해주려고 하는데 뭐가 불만이야? 아니 누가 소송하재?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5천만 원은 건진다고 했잖아. 아, 그게 당신이 왜 나를 땡전 한 푼 안 주고 쫓아내는지를 알았잖아. 행여나 내가 돈이 있으면 변호사라도 만나볼까봐 그랬던 거지? 뭐? 변호사랑 상담해보니까 딱 나오던데. 내가 당신한테 5천만 원만 받고 이혼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 어디서 또 싸구려 변호사를 만난 모양인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한 손가락에 드는 법무법인에 맡겼거든? 뭐? 그런 데는 엄청 비쌀 텐데.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리고 당신 지금 소송 이겨보겠다고 무리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소송 기간만 길어져. 애 치료는 무슨 돈을 하려고 이래? 가만 보면 당신은 참 입으로만 걱정을 잘해. 진짜 우리 아들이 걱정됐으면 5천만 원이라도 일단 보냈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혼 도장 찍으라고 했잖아. 안 찍은 건 당신이야. 그래. 어차피 당장 못 받는 돈 확실히 소송에서 내 목 챙길 거야. 당신 무슨 바람이 들어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만나. 조만간 변호사 대동해서 같이 보자. 어차피 만나긴 해야 하니까. 얼마 후 우리 쪽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과 만났어요. 그 사이 남편도 변호사를 고용했더라고요. 너만 변호사 고용할 수 있는 줄 알아? 그래. 내가 번 돈으로 떵떵거리고 다니니 좋니? 너 혼자 번 돈 아니잖아. 그렇다고 당신 혼자 번 돈도 아니지. 내가 없었으면 벌 수도 없었을 거고. 내 가게에서 내 돈으로 시작한 거 설마 잊은 거 아니지? 아, 너 자꾸 생색내는데 내 노력은 무시하는 거야? 당신이 자꾸 헛소리 하니까 그러지. 내가 왜 5천만 원만 받고 당신이랑 이혼해줘야 하는데? 심지어 아들 양육도 내가 하잖아. 아, 양육비 준다고 했잖아. 그건 줘야 주는 거고. 당신 이미 새 여자한테 한눈 팔고 있잖아. 내가 알기론 그 주방 아줌마 자식만 둘인 걸로 아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거 당신 어머니는 모르시는 것 같더라. 너 조용히 안 해? 그러니 당신이 나한테 줄 양육비가 어딨겠어? 남의 자식 둘이나 키워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는 당신 못 믿어. 그래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야겠어. 너 많이 변했다. 내가 내쫓을 때만 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나가더니 갑자기 로또라도 맞았나? 그땐 너무 경황이 없어서 대꾸도 못했지. 애는 아픈데 믿고 살았던 남편은 날 배신했으니까. 알았어. 그럼 바라는 게 뭐야? 5천만 원은 너무 적다 이거지? 그럼 됐고 법으로 가려보자니까. 당신 정말 왜 그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아니, 나 원래 독한 여자야. 그런데 당신을 사랑하니까 바보처럼 굴었던 거야. 그런데 당신이 내 콩깍지를 완전히 벗겼잖아. 그럼 이제 당신한테도 내 원래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내 입으로 말해줘야 하니? 아니, 그래. 내가 바람 피웠다.
내 사랑이 변한 걸 어떡하라고. 마음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래, 그것도 잘못하긴 했지. 다른 게 또 있다고? 대체 뭐가? 내가 위자료로 5천만 원 준다고 했잖아. 이혼해주면 주겠다고 했지. 그전에는 한 푼도 못 준다고. 그럼 위자료 미리 주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네 자식을 버린 거야? 뭐? 자식이 아픈 거 뻔히 알면서 내 돈줄 다 끊고 그걸로 겁줘서 이혼하려고 했잖아. 난 그게 용서가 안 돼. 당신이 우리 아들 병원비라도 따로 챙겨줬으면 어쩌면 당신 조건에 맞춰서 이혼해줬을지도 모르지. 그게 문제였다고? 그럼 달라고 하지 그랬어. 당신도 조건을 걸었으면 되잖아. 내 돈인데 내가 왜 너한테 구걸해서 달라고 해야 해? 뭐? 너 지금 너라고 했냐? 너도 너라고 하잖아. 하늘 같은 남편한테 진짜 씨! 남편이 큰 소리 치자 남편 측 변호인이 남편을 말리더라고요. 변호사, 어떻게 좀 해봐요. 일단 조정안을 서로 제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원고는 끝까지 소송으로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고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원만하게 합의하시고 위자료도 더 받으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원고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 분할을 원합니다. 정확히는 본인 몫의 재산을 되찾길 바라세요. 남편 측 변호사가 난처한 듯 남편을 보더라고요. 변호사, 이렇게밖에 못할 거면 내가 그쪽을 왜 고용해요? 처음부터 무리한 걸 원하셨잖아요. 어떻게 5천만 원 주고 이혼을 합니까? 두 분 재산이 얼만데요? 그래서 결국 나누라고?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제 변호사, 수고가 많죠? 회장님. 회장님이라는 말에 남편이 움찔하더라고요. 우리 딸 잘 얘기하고 있었어? 아니, 예상대로 전혀 못 알아먹네. 그래? 우리는 준비한 대로 소송으로 가면 그만이지 뭐. 그렇긴 한데 끝날 때까지 저 얼굴을 계속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겹네. 아빠가 많이 신경 쓸게. 우리 부녀의 대화를 듣던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아빠라니. 그새 의붓 아버지라도 생겼어? 당신이 그게 왜 궁금해? 아하. 딱 보니까 아빠가 아니라 오빠네. 그렇지? 너 나이 먹고 돈 많은 아저씨 물었구나? 뭐? 그게 아니면 네가 아빠가 어딨어? 우리 아빠야. 5살 때 헤어진. 아빠가 있었어? 그래. 당신한테는 말 안 했지만 아빠가 있었어. 아니 근데 왜 말 안 했어? 잠깐, 회장님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빠가 명함을 꺼내 남편에게 주더라고요.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보게 돼서 안타깝네. 명함을 본 남편이 넙죽 엎드리더라고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참 잘해줬을 텐데. 그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후회하는 중이었어요. 갑자기? 예. 제가 눈이 삐었었는지 애 둘 있는 여자한테 홀랑 넘어갔었는데요. 이제 보니까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아요. 에이, 무슨 소리야. 아주 지능적으로 내 딸 재산은 다 자기 앞으로 돌려놓고 이혼 준비한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시켰어요. 어쨌든 명의는 제 앞으로 다 돌려놔야 한다고. 자네 상관이요 말인가? 네, 엄마도 그러셨고요. 자네 어머니께서는 상관녀한테 자식이 있는 건 모르신다지? 그게... 그러니 아들 이혼을 찬성하셨겠지. 아닌가? 이혼은 핑계고 이참에 내 딸 재산을 강탈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딸이 열심히 모은 재산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보기엔 용돈 수준이긴 해. 그래도 우리 딸이 애써 읽은 걸 애모놈이 다 가져가게 할 수는 없잖아? 아버님, 저도 열심히 했어요. 아내 눈치 보면서 최선을 다해 가게 읽었어요. 그래서 2호점도 낸 거고요. 적어도 2호점은 제 거예요. 그럼 자기 목만 욕심을 냈었어야지. 왜 다 가지려고 했어? 애초부터 상식적으로 나왔어야 우리도 상식적으로 굴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거기다 애 둘 딸린 상간녀한테 눈이 멀어서 아내랑 아픈 아들을 나 몰라라고 말이야. 자네가 사람인가? 갑자기 남편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내한테 용서를 빌고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내가 기업 회장이라고 이러는 건가? 예? 그게 그럴 순 없지. 지금껏 상간녀랑 재미 볼 건 다 봐놓고 장인이 빵빵한 것 같으니까 말을 바꾸겠다고? 그게요. 상간녀랑 벌써 싸웠어요. 그 여자는 날이 갈수록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제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제가 눈이 삐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애 둘 있는 거 엄마가 알면 저도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럼 진즉에 우리 딸을 찾아와서 말을 바꿨어야지. 내가 회장이라고 이러는 건 너무 속보이잖아. 자존심 때문에 못했습니다. 먼저 이혼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말 바꾸는 것 같아서요. 제가 옳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네 참 재미없구만. 차라리 누가 뭐래도 나는 상간녀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혼할 거다. 그랬으면 내가 어이가 없어도 내 딸한테 그냥 깔끔하게 버리라고 할 텐데 이렇게 모자라게 나오면 잘근잘근 밟아주고 싶잖아? 예? 아빠는 우리 측 변호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최변, 남은 과정 잘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우리는 합의 없어요. 무조건 소송으로 끝까지 갑니다. 몇 년이 걸려도 내가 해요. 예, 회장님. 아빠는 저에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아빠 손을 잡고 회의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나 속이 다 후련해. 딸, 아빠는 좀 실망이야? 내가 남자 보는 눈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미안해. 둘 중 하나만 해. 헷갈리잖아. 아빠가 좋은 남자의 표본이 돼줘야 했는데 못 해준 거잖아? 이제부터는 해줄게. 우리 손자 데리러 가자. 요즘은 반나절만 안 봐도 보고 싶어? 사진도 많이 찍어갔잖아. 그래. 우리 손자 사진만 보고 있다니까? 그렇게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우리 집으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여긴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아버님 회사로 연락했더니 너희 아버님이 알려주셨어. 아니지. 바깥 사돈이지. 시어머니 태도가 아주 굽신굽신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내가 미쳤었나 봐. 세상에 얘가 만나는 여자가 애가 둘이라지 뭐니.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널 쫓아내진 않았지. 애가 없었으면요? 아니지, 그게. 그냥 우리 아들이 새 출발한다고만 생각했지. 얘가 그랬단 말이야. 새 출발하면 나한테 집 한 채 해준다고. 솔직히 지금껏 내가 너한테 집 한 채 해달라고 했는데 네가 번번이 퇴짜놨잖아. 어머니, 그건 우리 아들이 아프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직은 치료비가 많이 드니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솔직히 지금 계시는 집도 나쁘지 않잖아요. 어머니 댁이 정말 허름하고 안 좋으면 모르는데 충분히 좋은 집이잖아요. 너희들만 좋은 집 살고 나는 쥐꼬리만한 집에서 살라 이거야?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런 거 따지는 게 의미가 있어요? 결국 어머니도 저 배신하고 아들 앞세워서 제 재산 다 뺏으려고 했잖아요. 아니지, 그건. 왜 오신 거예요? 당신은
왜 왔는데? 내내 고개를 못 들고 있던 남편이 저를 흘끗 보더라고요. 당신이 화난 거 알아. 내가 잘못했어. 나 상간녀랑 헤어지려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소송으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 아빠로서도 다시 살 기회를 줘. 아유, 그래. 그래도 애는 엄마 아빠가 키우는 게 낫지.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 애 아프다고. 제가 유전자가 별로라서 모자란 게 나왔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어머, 얘. 내가 또 뭐 그렇게까지 말했다고 그러니. 그냥 좀 약한 애가 나왔다 그랬지. 어차피 얼마 못 살 거라면서요. 그게 손자한테 할머니가 할 소리예요? 아, 그건 네가 자꾸 애 핑계로 내 집을 안 사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내 아들은 어떻게 되든 어머니 아들만 생각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빠가 회장인 거 알고 어떻게 하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나 하는 거죠? 예,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상간녀가 애 둘 엄마라서 헤어지라고 했어. 그리고 너는 우리 덕분에 네 아버지도 만나고 결국 잘 됐네. 자꾸 소송한다고 하길래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나 싶었는데 아버지랑 다시 만나서 그런 거구나. 너 이제 돈 걱정 없이 살아서 좋겠다. 여전히 어머니 안중에 우리 아들은 없는 거죠? 무슨 소리야. 이제 든든한 할아버지도 있겠다. 내가 걱정 안 해도 잘 살 테니까 안 물어본 거지. 우리 아빠는요. 매일 우리 아들 사진 찍어서 회사에서 틈날 때마다 본대요. 반나절만 안 봐도 너무 보고 싶어서요. 이게 진짜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니지, 그건. 어머니, 우리 애가 병 있는 거 알고부턴 눈길도 안 주셨잖아요. 저 닮아서 모자란 게 나왔다며 눈치만 주셨잖아요. 당신도 그래. 애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같이 간 적 있어? 그건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어. 괜히 안 좋은 기운 붓는다고. 뭐? 어차피 일찍 가는데 정부 치지도 말라고. 당신은 왜 온 거니? 설마 정말 나랑 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여보. 당신 이건 너무 뻔뻔하지. 아니, 이미도 뻔뻔하고 나빴지만 어떻게 여길 찾아와? 우리 애가 병원에서 아빠 보고 싶다고 한다고 내가 수십 번 수백 번을 말해도 듣는 척도 안 했잖아. 이제부터 내가 병원 데리고 다닐게. 그때였어요. 아빠가 집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아유, 박가사돈, 안녕하세요. 아들, 어서 장인어른한테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호칭은 좀 생략하죠? 듣기 거북하니까. 우리가 합의 조건을 생각해봤어요. 아유, 사돈, 합의라니요. 이혼을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하셔야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합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친권 포기하세요. 아, 예? 아니, 애랑 아빠를 생이별이라도 시키자는 겁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재산 분할 안 받겠습니다. 예? 아버님, 그게 정말이세요? 그래, 그 정도 재산은 나한테 돈도 아니니까 내 딸한테 포기하라고 했어. 대신 친권은 포기하게 해야겠네. 자네랑 자네 어머니가 지금껏 우리 딸이랑 손자한테 한 게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결국 눈치를 보던 두 사람은 친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다시 받아줄 리 없다는 걸 아는 눈치였어요. 덕분에 친권 포기각서를 받았고 우리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이 성사된 후 정말 만사라도 외치고 싶었어요. 아빠 덕분에 수월하게 끝났어. 혹시 몰라서 가게 상태 확인해보길 잘했지 뭐.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대출을 얼마나 받았길래 가게를 담보로 잡았을까? 상간녀 데리고 왔을 때 보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둘렀더라고. 아무튼 꼭 경매로 나올 것 같더라. 정말 기가 차서. 어떻게 일군 가게인데. 그 가게 다시 사고 싶어?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아. 깨끗하게 포기하고 연 끊기를 잘한 것 같아. 우리 딸 정말 현명했어. 이미 그 인간들이 더럽힌 가게 포기하고 내 자식을 지켜야지. 응. 이혼 후 몇 년이 지났어요. 아빠 덕분에 한동안은 푹 쉬면서 아들을 돌봤어요. 정성껏 돌본 덕분인진 몰라도 아들은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들도 건강해졌겠다. 저도 이제 제 적성을 살려서 새 가게를 내려고 해요. 아빠는 그냥 편히 쉬면서 살라고 하시는데 일하던 게 습관이라 그게 잘 안 되네요. 앞으로도 사랑으로 저를 받아준 우리 아빠와 함께 아들 잘 키우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